남편 때문에 썩나서 못 살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10살과 6살짜리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남편이 첫째와 죽을 듯이 싸워댑니다. 아니 본인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도가 심하거든요. 초딩 아들을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남자. 네가 초딩이냐? 라고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이 남편.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좀 우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몸으로 놀아주는 게 많아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침대 위에 있고 이제 공을 던져주면 아이들이 막 피하고 놀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살 던지고 애들이 피하고 이렇게 피하게끔 해주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하다가 점점 하다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이걸 진짜 힘으로 막 120 막 이렇게 120 이제 이렇게 힘으로 던지고요? 던져요. 이제. 근데 이제 10살은 잘 피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6살짜리는 아무래도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못 맞고 이렇게 하고 아프다고 막 이래요. 근데 한 번 뭐 얼굴에다 팍 던져가지고 얼굴 팍 맞아가지고 얘가 빨개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얘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좀 심각해야 끝나는구나.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베개 싸움을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또 몸을 놀아주는 건데 한 대 좀 심하게 맞았나 봐요. 이제 예상과는 달리게 너무 세게 맞았나 봐요. 갑자기 그 베개를 내리찍는 거 막 애를 막 애한테 막 내리찍어가지고 애가 목이 막 꺾이고 막 이래요 막. 그래가지고 애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제가 남편을 이렇게 딱 했더니 이제 남편도 이제 세게 맞으니까 저랑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둘이서 베개 싸움 된 거야. 누구 하나 피 터져야 끝나는구나. 아버님께서 평소에 좀 자주 하시는 말투가 좀 몇 개 있다면서요? 아니 이제 애들이 자기 말 안 듣고 막 이게 밥 먹을 때도 막 하루 종일 걸려요. 막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 집이니까 나가래요. 내 명의니까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내 명의 명의니까 얘기까지 너 이 나와요? 집에서 나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집의 명의가 지금 누구죠? 진짜 명의 그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너무한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만 좀 꼽아볼게요. 이것까지는 왜 이러나 이 양반이?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성을 잃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애가 이제 10살이고 6살이다 보니까는 눈 떠서 싸우고 이제 딱 감을 때까지 싸워요. 진짜 하루 종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아과를 갔는데 그 진료실에서도 엄청 싸워요. 막 도저히 못 보겠는지 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막 애가 아프면서 나가요. 아프면서 나갔어요. 첫째가 이제 억울했나 봐요. 너무. 그래서 아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세게 하고 제 집인이는 왜 안 해요? 왜 저처럼 안 해요?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빠가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아이한테 너 내려 이러는 거예요. 차에서? 예, 차에서 내리라고 너 걸어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 딱 닫고 차를 타더니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화나셨구나. 그래서 제가 내려서 애기 찾으러. 그래서 얘가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눈에서 살기가 막 느껴지면서 아빠는 아빠 자격 없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를 버리고 갔잖아요. 여기서 그걸 느껴지면서 진짜 이건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5학년이고 6학년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럴 텐데 이 아이랑 부딪히면 이제 완전 틀어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멀어질까 봐요. 전적으로 와이프의 육아의 그런 그 교육 방식이나 이런 건 동의하는 바이긴 하나 몸으로 놀아주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남동생이 있고 제 위에 부모님들도 거의 다 남자 형제고 저희 동생네 가족이랑 저희도 다 남자만 넷이에요. 와. 어쨌든 옛날에 남자들이 그렇게 놀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놀아주는 방식이 힘으로밖에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좀 자제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아까 그 소아과 그 좀 놓고 온 얘기 사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아이가 죄송합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라고 그 반응을 하면 알겠어 나도 미안해 하고 이제 받아줄 용의가 있는데 알겠어요 알아서 저 혼자 갈게요 이렇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근데 그 쫓아가가지고 아기한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그렇지. 아니어서 건의가 있으니까. 그렇지. 차 끌고 일단 지상에 올라가서 와이프한테 대신 좀 내려서 좀 케어해 달라고 좀 부탁은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쌍둥이 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선 나는 계속 못 살겠다. 니네 둘이 따로 살거나 아니면 내가 니네하고 따로 살지 나는 이런 식으로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 그게 어제 저녁 8시에 한 말입니다. 아니 제주도에 쌍둥이 애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끼들이라니요. 왜냐면 얘네 쌍둥이니까 형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더 싸우지.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 되니까 이 새끼들이 어른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도 지들끼리 큰 소리를 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제가 화가 있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집에 어른이 있는데 쥐들이 어른인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2번, 3번 경고를 줬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 거기가 한림 지역이었는데 거기 이제 양배추 밭에 내려버렸어요, 애들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하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나가. 나가. 양배추 밭으로 가. 그래가지고 애들 둘이 거기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데인데 양배추 밭에 이렇게 그래서 저를 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을 한 바퀴 쫙 돌고 이렇게 오니까 거기 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양배추 밭에. 근데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몇 가지는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냐? 이상적 아버지에게서 성장했는데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느냐? 아버님은 어떤 아버님 밑에서 좀 성장하셨어요? 약간 그 분위기를 중시하시고 특전사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위계 질서가 좀 분명하신 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봐봐요. 아버지한테 뭐 말대꾸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근데 원래 그렇게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무섭나 보다 아버님이. 자 봐요. 그 기운을 받잖아요.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챗 GPT처럼 얘기했어. 아버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년생 43살 됐습니다. 83년생이라고요? 저보다 어린데. 아버님이 갑자기 43살 됐다고 하시면 83세인 줄 알았네. 이거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데 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아버님 얘기 나오니까 많이 흔들리네. 뭐 어렸을 때 아주 모진 세월을 겪으셨네 보니까. 봐봐요. 아니 그 기운이 있다니까요. 공수부대 아버지들이나 해병대 아버지들이나 저분한테 얘기해서 대화가 될 여지가 없다는 그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세대가 이제야 43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몸과 이 뇌에 시차 같은 게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의 시간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받은. 근데 어느 날 내가 머리에 뭐가 이렇게 인식이 조금 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나는 몸의 시간대와 머리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큰 괴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엄마들은 좀 더 유연하게 보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 아빠하고 대부분 경직되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보통 아빠가 딸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아들하고 문제 생기는 게 훨씬 많아요. 또 딸들은 또 기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막 뭐 아빠 잘못했대요. 뭐 아빠 살살 녹거든 아빠가. 미안해요. 근데 아들 새끼들은 알겠어요. 걸어갈게요. 정답입니다. 정답. 나는 내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또 얘한테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어색함이 이게 얼마나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지금의 40, 50대 남자들의 딜레마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거의 1, 20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 다음 세대에 8, 90을 해주겠어요? 솔직히 전 그거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제가 보기엔 극복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인정하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서는 말입니다. 좀 저는 질서가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네가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딱 안 돼. 이게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선에다가 이제 전기를 막 휘감거나 철책을 두르거나 이제 그것이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예 아웃라인도 없어요. 그게 과연 그러면 교육이 나가야 할 바인가? 그렇게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집에 가면서 조금 얘기합시다. 네. 응원합니다, 아버님. 네. 자, 이번엔 자신의 모습에 성이 났다는 셀프 폭로 질문입니다. 제가 주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 호구 잡힌 거 아니야? 제가 주변인들에게 저를 이렇게 합니다. 전 곧 30을 앞둔 나이인데도 네. 거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거절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못하는 저. 새해에는 거절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야, 거절이 참 진짜 어렵기는 해요. 근데 네. 이분은 제가 보니까는 호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셔서 이것을 좀 찾으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실까요? 네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러셨구나. 아니, 어느 정도로 뭐 거절을 평소에 못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 거절 잘 못해요. 어머야. 진짜 안 되는데. 근데 다행히게도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이제 주머니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좀 빌려주는데 잘 못 받는. 근데 못 받는 걸 전 알고 있는데 상대한테 말을 못해서 그냥 알고 있는 채로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다행인 게 아니라 나중에 그리고 이제 취준생이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서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흘린 거예요. 노트북에. 네, 그래서 아 괜찮아 했는데 막 파란 줄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도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보상 얘기가 안 나와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력서 써야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노트북이 고장 났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서 사줬어요. 그걸 지금 아빠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정육점을 하시는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정육점에?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연차라는 게 없었어가지고 당장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출근을 해서 오늘 정시 6시에 퇴근하고 싶다. 혹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건이 본인 집에 난 불이인 건가요? 네, 네 정육점이 아빠 가게요. 근데 저 집에 불이 좀 나가지고요. 오늘 저 조기 퇴근도 6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이렇게 오늘 저 지금 당장 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의 개인 사정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그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게 계속 애들 보면서 눈물이 계속 나니까 당연하죠. 부모님 우는데 가게인데. 이제 갑자기 오후쯤에 저한테 오늘 아이들 영상 만들어야 돼서 저녁 10시쯤 퇴근할 거라는 거예요. 아 장난하나 그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더 뭔가 말할 그 자신감도 없고 말했다가 괜히 나중에 나를 좀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거든요. 아버님이 보셨을 때도 우리 따님이 거절을 잘 못한다는 성격인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절 잘 못하거든요. 아버님도요? 예. 아버님도 혹시 친구분들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까? 예, 저희도 많죠. 근데 어머니는 두 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시죠? 네. 이제 답답해서 좀 뭐라고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신랑한테는 많이 하는데 딸한테는 이렇게 세세하게 야 네가 단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네가 알아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거절이 힘드신 거예요? 일단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게 조금 무서워서 너무 잘 대하다가 한 번 정도 실수하면 왜? 너 원래 이런 거 잘하고 너 내내 잘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거절하면 또 기대에 실망을 시킬까 봐. 내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눈치하고 센스하고 되게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눈치랑 센스는 되게 진짜 한 깻잎 한 장 차이거든요. 상황을 둘 다 잘 살피는 거예요. 근데 눈치는 이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센스는 뒤꿈치가 딱 내려와서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감, 연결된 상호의 느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절 못하는 건 그걸 했을 때 이 연결감이 깨질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는 참 희한해. 그러면 더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오늘 정시 좀 하면 안 될까요? 집에 불이 나서.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얼른 일찍 가요. 빨리 가세요 해야지. 얼른 일찍 가요. 그래야 되는데 저 불이 나서 6시에 가면 안 될까요? 잠불을 끄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10시까지 내 마음이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대했던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다 깨진 거야. 내 그때 마음도 깨졌고 결국 이 사람하고도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이거예요. 정당한 거를 예의 있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줄 사람은 내가 참아줘도 다 깨진다. 그리고 지내고 보면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한 번 했다고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또 연결되고, 그리고 또 그와 깨졌다고 내 우주가 사라지지도 않아. 난 또 내 삶에 있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이러는지 조금 이해했어. 이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이걸 좋아지게 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대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면하자. 어렸을 적에 할머니네 집으로 가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어린 나에게 해도 돼요. 대면해보자. 미니야, 지금 너무도 안정적이고 널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계속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꼭 하길 바래. 아유.